있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경북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출신의 김희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네, 지난 9월 22일 대장동 사업은 많은 위험이 있었고 화천 대유가 모든 리스크를 부담했다 이렇게 설명했죠. 네, 이 말을 들은 사업 시행을 하신다는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의원, 이재명 증인한테 이래 한번 물어봐 주소. 나도 사업 시행하는데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토지 매입 인허가 분양인데 대장동 사업은 토지 매입은 민간 합동으로 강제 수행해줬고 인허가는 성남시 공사 성남의들이 일사천리로 했고 분양 문제는 천당위의 대장동인데 도대체 화천 대유가 진 리스크는 뭔지 물어봐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네. 질문 한 분께 답변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김미국 의원님 반갑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게 맞습니다. 토지 취득의 문제, 인허가 문제, 이제 경제 상황에 관한 문제 이 세 가지인데 바로 그 토지 취득의 편의성, 수용권, 그다음에 인허가권 때문에 저희가 70%를 환수한 거죠. 개발 예정이 이게. 증인, 제가 묻는 거는 화천 대유가 진 리스크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리스크는 당시에 3,600억으로 예정됐던 그러니까 1공단 부지 조성비 빼고 그게 지가가 떨어지면 5%당 920억의 손실이 발생하고 10%가 떨어지면 1조 5천억을 투자하고도 한 푼도 못 건지는데 만약에 오른다면은 더 이익이 늘어날 수 있죠. 이 경기 변동에 관한 위험을 그들이 100% 부담했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질의 한 분이 저희는 부담이 제2지 없었다. 증인의 말에 대해서 이 증인은 저렇게 말하는구나 이해하실 겁니다. 국민 여러분, 대장동 사업을 두고 여야 간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상은 이렇습니다. 개발 사업을 하는 근간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시개발법이고 하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죠. 도시개발법은 사업을 누가 하느냐 하는 이 주체가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사업은 첫째로 땅 주인인 자기가 조합을 만들어서 민간 개업을 하거나 아니면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번 대장동처럼 민간 공동으로 하는 세 가지 형태가입니다. 이것을 규정하는 법이 도시개발법이죠. 증인. 네. 지난 10월 12일에 민간 합작은 제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했죠. 이렇게 대규모 개발 이익을 환수한 뭐 그런 의미였습니다. 대개는 다 적자나거나 대규모 개발 이익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지는 않았고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민간 합작은 제가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대규모 개발 이익이 발생 안 된 민간 합작은 처음이 아니죠.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당시에 모른다는 거는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11건의 민간 합동 공동 개발이 됐고 증인은 민간 합작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도시개발법상 민간 합작이라는 용어는 없고 민간 공동으로 추진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래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 사업을 저희가 201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게 최초라고 생각했고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네. 방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증인은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막았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100% 환수 못했다. 그건 민간이 진실이죠. 가져가면은 전부 다 민간이 개발 이익을 가져왔기 때문에 가져갈 건데 내가 민간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공익을 환수했다고 주장했죠. 그게 진실이죠.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민간이 하더라도 기부 체납을 통해서 당연히 공익에 기부해야 되고 LH 등은 그 개발 이익을 LH가 쓰는 게 아닙니다. LH가 개발 이익 발생하면 대부분 임대주택 짓는 건 알고 있죠. LH가 공공개발을 하는 걸 못하게 한 게 바로 국민의힘이죠. 증인, 네,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이게 답입니다. 왜 묻지도 않는 말에 대해서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답이 두 맞다고 번째로 생각합니다.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 이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우리가 공공개발 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택지개발 사업도 있고 산업단지 개발 사업도 있고 도시개발 사업도 있죠. 거기에는 개발 이익이 발생됩니다. 그 개발 이익은 정부나 성남시나 국가가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녹지나 임야를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하는 소위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 때문에 개발 이익이 발생되죠. 그걸 마치 내가 어디 가서 돈 벌어와가지고 이 이익을 공익으로 환수했다고 그렇게 매도해서는 안 바로 되고, 그 점이죠. 지금 현재 이 대장동 사업의 수치는 딱 세 가지입니다. 오전에 여당 의원께서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를 했는데 222만 원, 1,550만 원, 2,450만 원이에요. 성남시가 토지를 협의 매수를 하던 강제 수용을 했을 때 평당 단가는 222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토지 행절 변경이나 기타 행정 지원이 들어가서 대지로 매각을 할 때는 1,550만 원 된 겁니다. 이게 땅 장사한 거죠. 이 개발 이익을 민간 합동으로 해버리면은 성남시 공공기관으로 돌아오고 개인들이 하게 되면 개인의 토지 소유의 개발 이익이 돌아가는 겁니다. 개발 이익을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 사업의 시기, 그 사업의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개발 이익에 환수되는 방법은 도시계획법상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원소유자들의 피해입니다. 이 사람들이 민간 개발을 해서 자기들이 조합을 만들었다면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이 토지 소유자에게 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땅 장사에서 집 장사로 넘어간 문제입니다. 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조성한 토지를 화천대유한테 수의계약했죠. 증인, 토지 수의계약한 거 사실 모르십니까? 그 중에 일부 5필지를 수의계약했는데 13브록에 4,4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했는데 토지죠. 그거를 가능하게 해준 게 바로 국민의힘이었죠. 국민의힘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사실인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추가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제가 답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개발법에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일국 의원님께서 개발 이익은 어딘가로 간다라는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공공이 환수해서 모든 시민들, 모든 국민이 갖는 게 타당하지요. 그래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말씀보다는 우리 의원님이 소속한 당의 선배들이 공공개발을 막아가지고 LH 포기시키고 성남시 포기시키고 강압해서 민간개발 강요하고 해서 결국 개발 이익의 일부라도 민간에 가게 한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하나 듭니다. 두 번째는 소유자들 피해 말씀하시는데요. 소유자들은 시세에 따라서 국가가 정한 감정을 해서 수용을 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인허가를 통해서 또는 개발 용도를 바꾸어서 생기는 불로소득은 그 토지 소유자들이 다 취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지요. 왜 그걸 토지 소유자가 합니까? 그게 바로 민간 개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민간 개발을 막고 개발 이익을 100% 우리 국민들이 가지도록 환수하는 게 맞았다. 그걸 막은 게 국민의힘이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예, 다 되시죠? 국민의힘이 이런 법 만들었습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고 수의계약 가능하게 하고 강제로 이렇게 공공개발 못하게 한 게 네. 국민의힘 맞습니다. 예, 다 되셨죠?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성북구 강북구 갑 출신의 천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안 들어가네. 네, 시간 좀 다시 넣어주십시오. 예. 예, 시간 다시. 네, 서울 강북구 갑 출신의 천준호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민과 국민에 대한 책임으로 우리 국정감사를 성실하게 준비해 네. 주신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과 우리 경기도 관계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 도정을 국정감사하는 날인데요. 이재명 흠집내기 또 근거 없는 폭로의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대장동 도시 개발 사업을 민간 합동 개발, 민간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데 여전히 우리 국민들께는 그 제한이나 압력이나 한계를 돌파하고라도 100% 환수해서 만족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한 점은 죄송하지만 어쨌든 저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지금처럼 100% 개발 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다고 공격을 받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도 후회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재명 지사께서 이 사업을 추진한 데에는 5,503억이라고 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일, 성남 시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뭐 오히려 이런 게 저 개인에게는 위기이긴 하지만 네. 억울하긴 하지만 다행히 그 공공개발을 하면 안 된다, 시장에 맡겨야 된다, 이익 나는 건 민간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던 보수 언론, 보수 야당이 지금은 태도를 180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개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는 혁신적인 부동산 정책을 할 절호의 기회가 됐다. 그 기회를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5,503억 이 공익 환수에 대해서도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야당에서는 성남 제1공단 조성비를 포함한 5,503억은 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기부 체납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확한 팩트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고시된 토지 이용 계획 및 기반 시설 계획을 보시겠습니다. 아마 PPT로 나가고 있을 텐데요. 대장동 사업구역은 약 27만 8천 평입니다. 이 중에서 주거 및 상업 지역이 45.5%를 차지하고 나머지 53.6%가 도시 기반 시설 용지입니다. 도시 기반 시설 용지의 대부분은 공원, 녹지, 도로, 그리고 학교, 공공청사 등으로 대장동 사업 구역 내에서 기반 시설 기부 체납을 하게 되는 시설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한 규모인데요. 제가 그래서 도시계획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대장동 개발 사업 공공 환수 규모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총 면적의 사업 면적의 50.1% 13만 9천 평이 사업 구역 안에서의 기반 시설 기부 체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5,293억 정도가 되는데요. 보수적으로 환산한 수치입니다. 제가 판넬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개발 이익 환수한 것이 5,503억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배당금 1,822억 원 그리고 구역 밖에 있었던 3,681억 원을 합해서 5,503억 원이 확보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일부 야당에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있는 기부 체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있는 구역 내 기부 체납 금액을 환산해 봤더니 5,293억이고 이것을 다 더해 봤더니 총 공공 환수액은 1조 796억 원에 이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네. 앞으로 부담하게 될 개발 부담금 하고 사실은 5,500억이라고 제가 썼는데 실제로는 5,800억 정도 됩니다. 그 외에 예를 들어 용역비 저희가 이것도 사실 부담시켰고요. 네. 그다음에 관리 대행비 명목으로 사실 280억을 또 더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왜 그동안에는 1조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개발이익 환수 금액은 5,503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나요? 사업 구역 내 기부 체납은 당연한 거니까 그건 네. 제가 기여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걸 이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기만에 해당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개발 이익을 환수한 부분, 만약에 이것을 환수하지 않았다면 민간 사업자가 그대로 자기 주머니에 가져갔을 돈을 환수한 금액만 쳐서 5,503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 공익 환수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은 이제 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민간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개발 이익을 가져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정한 민간업자들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라고는 외피를 쓰고 SK증권 특정금전 신탁으로 이중삼중으로 숨어서 그 개발 이익을 노렸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사실은 많은 국민들께서 상처를 받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대장동 사업 개발 이익이 지금 전부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된 상황은 아직 아닌 거죠? 제가 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지사님이 성남시장 때 이제 고시하셨던 2015년 성남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사업 민간 사업자 공모 지침 사업에 답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렴 이행 약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행 서약서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담당 직원 및 사업계획서, 평가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착공 후에는 당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으로 이 일을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일부 일탈이 발견된 만큼 이 청렴 이행 서약서에 근거해서 민간 사업자에게 개발 이익을 동결하고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당시에는 지방 공기업, 성남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 청렴 서약이 의무 조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말 돈이 막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관리하고 아무리 단속해도 오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은 이익을 고정으로 해버려야 더 이상 로비가 없어진다. 두 번째는 이런 부정거래에 뇌물을 주거나 협잡을 하거나 할 경우는 다 박탈된다라고 하는 위험을 부담시켜서 이제 공직자 청렴성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유동규 씨가 이제 무슨 뭐 부정을 했느니 뇌물을 주었느니 받았느니 하는 얘기가 보도가 나고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는 즉시 이거를 좀 찾아서 우리가 성남시에 동결해라. 이 청렴서약 위반의 가능성이 있으니 동결해라. 두 번째는 방법을 반드시 신속하게 법률 지원팀을 TF팀을 만들어서 환수할 방법. 예를 든다면 이미 배당이 됐다면 배당된 것에서 가압류라도 하든지 해서 환수할 방법을 만들라고 지시해서 지금 TF팀 만들어서 성남시가 법률 검토 지금 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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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이천시 출신의 송석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증인님, 예, 반갑습니다. 상생과 저하의 도시 경기도 이천시 출신 송석준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증인님, 잠깐만요. 이번에 여당 여당 대통령 마이크 빼세요. 마이크 빼세요. 마이크 빼세요. 마이크 빼세요. 마이크 빼세요. 아니 잠깐만. 자 간사. 자 김윤덕 간사. 와보세요. 아니 일로 와보세요. 간사님 와보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품위를 떨어뜨려가지고 안 쓰기로 했잖아요. 와보세요. 안 하기로 했잖아요. 손석희 와보세요. 보세요. 아니 간사간 합의했잖아. 일로 와보세요. 간사간 합의했잖아요. 기타 그건 안 쓰기로. 아니 그러면 안 하면 나. 저게 뭐예요? 아이 잠깐만. 예. 아니 간사간 합의로 회의장 내에 그 국감 분위기를 방해할 수 있는 뭐 피켓이나 물건 같은 거는
갖고 오지 않도록 합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 좀 제거해 주십시오, 지금. 아니, 제거해 주세요. 그건 누누이 봐왔습니다. 제거해 주십시오. 제거해 주세요. 지금 자, 제거 안 하시면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거해 주십시오. 자, 원활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2시 5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이라서 잠깐
제대로 만들어주고 제대로 사업 이뤄가 줬다면 얼마든지 민간개발에서는요 국민들이 원하는 저가의 좋은 이런 주택 여러 가지 또 기반시설 얼마든지 가능해. 우리 김민국 의원님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잘한다 그죠? 성장대. 얘가 이런 말 잘하면요 오히려 양보다도 훨씬 더 얘가 그 사랑도 받고 신잘 지키고 얘가 얼마나 정말 아주 똑똑하고 사랑받는
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셨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민간 합동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우리 이번에 대장동 사업 이전에도 이거 시작 전부터도 국민의힘에서 당시 민간 개발업자와 결탁해서 민간 개발을 밀어붙이려고 공공 개발을 방해한 게 있었죠. 2009년부터죠. 예. 2009년부터 예. 로비에 넘어가 가지고 예. 거기에 또 뭐 많은 비리도 또 있었죠. 네, 뭐 구속되고 있는데 그때 예. 하여튼 신영수 전 국회의원 동생이 뇌물을 받았고 예. 그분이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 자세한 얘기는 뭐 저도 아니까요. 이 정도 신영수 하시고 의원이 어쨌든 압력을 국민의힘과 민간 개발업자가 결탁해서 그 개발 이익을 독식하려고 뭐 못된 짓을 했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네, 저는 그렇게 자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증인님 거기 그 당시에 그러면 그 민간 개발 사업자가 누구죠? 저는 잘 모르는데 예. 그게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 수사를 안 했다고 하는 자 부산저축은행에 돈 빌린 팀이 하나 있었고 잠깐만요. 네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에 그 2014년 그 무렵입니다. 14년, 13년 그 무렵 그 민간 개발 사업자 네. 그 사람이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죠?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고 제가 알았는데 처음에는 이강길이라고 하는 분들 한 팀이었고 그분들이 이제 뭐 자 거기 싸움이 말고요. 나서 그다음에 거기 말고 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대장동에 그 중전에 하던 사람 걸 인수받아서 네. 대장동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잖아요. 글쎄 그게 이제 처음부터 누구죠? 있던 사람이 아니 정남아. 사람을 얘기하세요. 사람을. 저도 잘 증인께서도 모르겠어요. 얘기하셨잖아요. 자, 의원님. 증인께서도 어디 언론 기관에 아니, 이분이 국힘 관계자다. 청년위원장이었다. 그 사람 누구죠? 청년위원장이라는 분이 무슨 남모 씨 아닌가요? 남욱 씨. 아시네요. 뭐 잘 신문에- 아시죠? 신문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알죠, 제가. 잘 아시죠? 개인적으로. 예. 한 그런데 번도 그분들이 본일 없습니다. 판교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를 운영한 건 아시죠? 지금 최근에 보도 보고 그렇다는 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같이 관여한 분이 정영학 씨, 김만배 씨, 세 분이 그 회사의 주인이죠? 저는 잘 모르는데 언론 보도에는 그렇다고 하네요. 자, 언론 보도라고 하시면 좀 이상합니다. 이게 동네 시고 또 가끔 만났을 텐데요. 자, 그런데 의원님, 여기에 의원님. 유동규라는 사람이 자, 의원님. 등장합니다. 아니 저 지사님 제 말씀을 들으세요. 아니. 제가 지금은 저 질의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끝나고 기회 얼마든지 드릴게요. 저는 뭐 10분도 해줘 좋고. 자, 질문 그러면은 시간 여기 내에 답을 유동규 하기로 씨가 붙어갖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 그 이분 김만배 씨 그 중앙일보 저 인터뷰 기사를 보면 14년 4월에 강남의 모 술집에서 바로 유동규 씨와 이 바로 판교 프로젝트 금융투자의 세 분, 남욱, 정영학, 김만배 씨가 술을 먹으면서 대판 싸움도 벌어진 일이 있대요. 그 후로는 뭐 아주 이젠 호영호재해서 한 몸이 됐다는 썰이 있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 아니 그거 예스냐 노만 해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 그 안에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 있어서 자 나중에 그럼 천천히 해주세요. 구체적인 네, 거는. 자 말씀하십시오. 네. 그런데 지금 이 유동규 씨가 말이죠. 그 이거 혹시 지사님한테 이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나하고 친하다 얘네들. 제가 그런 얘기했으면 제가 해임했을 겁니다. 들은 적 없다. 있다면 의증입니다. 어떻게 있다면? 유동규 씨로부터 이 사람들 얘기 들은 적. 제가 그때 당시 그다음에 그러면 자, 남욱 씨. 관련 업자를 만나는 거를 알았다면 해임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 남욱 씨하고 그 우리 저 정영학 씨 만나신 적 없습니까? 전혀요. 전혀 없다. 네. 만난 적이 있다면 이제 의증입니다. 그 존재 자, 그분이 얘기를 자 이제 하는데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단정하지 자,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악수 제가 한번 한 일이 있다고 그분이 얘기하던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 자. 동네 제가 악수한 사람이 한 30만 명은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2015년 이제 드디어 우리 대장동 민간개발합동사업 민간공모하죠? 기억나죠? 지금 자, 그 민간공모는 굉장히 공정하게 이루어졌죠. 좀 천천히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간공모, 이 대장동 민간
그 합동 개발 사업 공모했죠?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네, 한자를 똑바로 네. 쓰시면 그런데 좋겠네요. 결과가 어떤가요? 결과 그 안에 국민의힘이 이분들이 막지 않았으면 지금 말씀하신 공공개발을 했을 겁니다. 국민의힘과 그리고 결탁됐던 바로 이 나무- 세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나요, 없나요? 남욱, 정영학이니 예. 뭐 무슨 김만배 만배, 이 세 사람이 이 그 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 사람은 들어갔어요? 제가 공공개발을 했으면 이 사람들은 공중분해에 대해서 다 감옥 자, 갔을 겁니다. 우리 증인님, 이분들이 그 사업 안에 들어가 있죠? 뭐 그렇다고 하네요. 예. 자, 이게 어떻게 국민의힘과 결탁됐던 이 민간 사업자들이 어떻게 그 증인께서 시장 시절 바로 그 공무원 사업의 네. 주인이 되었죠? 성남의 뜰의 주인 아닙니까 이분들 세 분이? 공모를 했는데 예. 하나은행, 산업은행, 자, 메리츠증권 세 하나은행 곳이 경합을 했고 거기는 그 형식법 대기 중에서 아닙니까? 가장 성남시의 예. 이익을 자, 고액을 자, 요거 확실하게 나중에 자세히 제시하는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하나은행이 자, 사업자가 된 겁니다. 예, 그 속에 자,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자 여기에 지금 그 이 사업자들이 말이죠. 네. 지금 뭐 안에서 다 주인 역할을 하고 뭐다 하는데 이거 이분들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이거 짜고 들어온 것 같아요. 누가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지금 유동규 씨 그리고 김만배, 예, 정영학, 예, 나무, 예, 그래서 아마 거기에 그 지사님 우리 증인한테도 여러 번 보고가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전혀 없었고요. 제가 아까 없었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업자들과 만나거나 교류라도 했으면 자. 제가 해임시켰을 거라니까요. 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완벽하게 대장용 이 사업은 민관 공모 사업입니다. 네, 제가 자, 답변 좀 예. 드릴까요? 그 우리 증인께서 전혀 관계없다라고 일반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증거가 나온다면 그것은 바로 의심될 겁니다. 예,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증 네, 답변 들읍시다. 답변 들읍시다. 네. 답변 들읍시다. 네. 자, 지사님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네. 무슨 의혹? 아무런 의혹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거를 갖고 하죠. 무슨 근거를 제시했어? 어떤 근거를 제시했어요? 자, 답변하십시오. 네. 우리 송석준 의원님께서 이제 피켓을 많이 보여주셔서 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공모 사업은 국민의힘이 강요해서 불가피하게 한 일입니다.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았으면 공공개발을 했을 것이고 공공개발을 했으면 그 지역에 땅을 사서 부정하게 이 민간개발 추구했던 사람들은 토지 전부 수용당하고 빚 못 갚아서 전부 감옥을 가거나 아니면 폐가망신했을 겁니다. 사실 제가 기대했던 게 그겁니다. 이렇게 불로소득을 노리고 이 인허가권 이용해서 정치권과 결탁해서 부당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을 없애는 게 제 필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폐가망신하게 되기를 제가 실제로 바랐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요. 자꾸 아까 다른 말씀을 하시던데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그게 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남욱이라는 사람 인터뷰 보고 제가 알았는데 저분도 저하고 악수를 한번 한 일이 있구나.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을 그 외에 개인적으로 접촉하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선거 때 악수 한번 했다고 특별한 관계인 것이라면 아마 송석준 의원님께서도 악수한 사람이 수없이 많을 텐데 그 중에 뭔가 부정한 행위를 했으면 송석준 의원님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결탁이 됐다면 만약에 내가 뭘 잘못했다면 이런 식의 질문이라면 송석준 의원님이 50억 클럽에 들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50억 클럽에 들어 있다면 그 돈 50억을 받았다면 책임지시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죠. 그런 가정적인 질문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유착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저도 참 매우 실망스럽고 또 우리 국민들께는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담당 직원들의 청렴성 유지를 위해서 참으로 노력했지만 정말 역부족이었다는 점 제가 제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만약에 민간업자들을 만나서 뭘 도모를 한다든지 하는 사실을 제가 눈치라도 챘으면 제가 즉시 해임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자꾸 그 뭐 특별한 관계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제가 정말로 저 유동규 본부장한테 의존을 하거나 그분이 주도를 했고 그걸 도와주려 그러면 사장을 시켰겠지요. 말로 본부장으로 끝까지 놔뒀겠습니까? 네, 그런 점들을 좀 살펴서 좀 억지스러운 가정적인 말씀을 안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하세요.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으로 전북 전주시 갑 출신 김윤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전주 갑 김윤덕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정감사에 성의껏 준비해 주신 우리 이재명 지사님과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이 경기도정에 대한 국정감사가 되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죽이기 국감이 되는 게 정말 가슴 아프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당의 대장동 프레임은 심리학적으로 확증 편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증 편향 중에 첫인상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처음 주어진 정보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정보가 본인이 갈망하는 바에 유리한 경우에 맹신하게 되는 거죠. 대장동 사건을 바라보는 그 야당의 시각이 바로 그러하다. 대장동 사건은 막대한 수익이라는 사회 부조리와 또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재직한다는 가짜 뉴스가 공작되어 일반인에게 처음 알려지게 되고 있고요. 야당 입장에서 보자면 원하는 정보가 튀어나온 거죠. 대장동 이슈에 진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만 안 되면 되는 이슈인 거죠. 하지만 하나씩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화천대유에 근무하는 직원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아니고 바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었다는 것이고요. 퇴직금으로 푼돈 50억 뿐이 안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돈 받은 자가 범인인 것은 상식입니다. 지난 19일 JTBC 보도 내용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가감 없이 말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트라이를. 아유 씨알도 안 돼. 이 돈을 누구에게 썼는지도 입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자료가 다 있지. 받아서 다 누구 주고. 예, 남욱 변호사 발언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씨알도 안 먹힌다고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돈 받은 자가 범인입니다. 돈 받은 의혹 면담 모두가 국민의힘 관계자입니다. 먼저 LCT 비리인데요. 부산 LCT 비리 때 사법 처리를 받거나 당시 기소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국민의힘 쪽 사람들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대장동 사업에서 돈을 받았다고 의심받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돈 받은 사람 의혹 명단 대부분이 국민의힘 관계자입니다. 돈 받은 자가 범인입니다. 이 비리에 큰 서막이 지난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들어주시죠. 하려면 이거 뭐 땅 사가지고 집 짓고 하면 뭐 누가 못하겠어요. 나는 이 회사는 우리가 민간 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아서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 분야에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됩니다. 대장동 주민들은 민간에서 추진하자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사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민간하고 경쟁하자는 사업은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가능하면 서민 쪽을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그랬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건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우리의 정관에 맞지 않은 일 그런 일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시장은 1조 원이 넘는 지방세를 발행하면서 약 8천억에 이르는 돈을 개발 사업에 쏟아부을 예정이라는 얘기인데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을 가립니다. 이는 빚내서 잔치하고 본인의 치적 공부하며 정작 빚 갚는 설거지는 다음 시장에게 남겨놓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남시보다 훨씬 경험 많은 아파트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기업도 수익 내기가 어려운 요즘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이 사업을 통해 수익 내고 그 수익으로 빚 갚겠다는 집행부 얘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현재 이재명 시장께서는 원래 대장동 개발은 민영개발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민영개발 회사가 이익이 얼마 남든 손해가 나든 개발 허가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입장을 안 해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자동 산하게 됐습니다.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트라이를. 아유 씨알도 안 돼. 아유 씨알도 안 돼. 예, 보셨죠?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 기가 막힙니다.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 정말 한심합니다. LA 공영 개발 반대했고 그 관련자들이 LH 사업 포기를 종용하면서 로비까지 해서 사법처벌을 받았습니다. 성남시 의원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집단적으로 반발해서 말 그대로 적반하장입니다. 국민의 쪽 분들이 하자는 대로 했으면 5천억 원 고사하고 그 많은 돈이 다 토건업자들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국민의힘 쪽 그쪽에서 하자는 대로 했으면 오늘같이 곤란을 안 겪었을 텐데요. 그때 당시로 돌아가도 변함없이 그대로 하셨겠죠? 어떠세요, 지사님? 지금 제가 이 문제로 음해당하고 의심받고 그렇고는 하지만 제가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해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그 과정 자체를 말씀하셨는데 잠깐만 말씀드리면 송석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산저축은행에서 돈 1,800억인가 빌려가지고 LH가 개발 중인데 이 땅을 다 사모았습니다. 믿는 게 있었던 거죠. 당연히 당시 국민의힘과 이 개발 사업자 때 유착, 결탁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수사를 2011년에 수사를 했는데 이 사건만 쏙 빼고 윤석열 주임검사가 수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거 수사해서 털었으면 민간개발 시도가 없었겠죠. 2014년에 수원지검이 수사할 때도 이거 제대로 해서 뿌리를 뽑았으면 이런 공공개발을 막는 저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남시가 공공개발을 할 때 방해하지 않았으면 100% 환수했을 거라는 게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막은 건 아까 영상에서 적절히 보여준 것처럼 이거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맨날 집회하고 난리였는데 이거 막지 않았으면 제가 공공개발에서 다 환수해서 지금 성남 시민들 정말 풍족해졌을 거 아니겠어요? 아까 송석준 의원님께서 재미있는 인형을 보여주셨던데 저는 사실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서 왜 항의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좀 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인들 말씀인 것 같아서 그랬어요. 자, 네, 본인 얘기인 것 같아서 예. 네, 저는 양의 탈을 쓴 일이 양두구육 이게 바로 당시에는 민간 개발을 그렇게 강력하게 막아놓고 이제 와서는 왜 공공개발 안 했느냐, 왜 100% 환수 안 했느냐, 마치 본인들이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아 본인들 얘기를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자, 말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주지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을 실시하겠습니다. 간사간 합의에 따라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순서에 따라
강준현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을 강준현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희국 의원님께서 리스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세종시를 좀 들어서 경험치수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문화재가 발굴되면 몇 년 지체가 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또 환경 영향 평가나 교통 영향 평가 받으려면 또 몇 년 걸리기도 하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종중 땅, 또 분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오랜 시간의 합의 과정이 필요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이후에 이제 경기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개발 사업 할 때는 세종시도 대단히 이제 도시개발 사업인데 상당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아까 좀 답변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세 가지 위험인데 토지 취득 문제, 그다음에 인허가 문제, 그다음에 경기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 아까 말씀하신 뭐 문화재 발굴 문제나 또 환경 영향 평가 문제나 특히 분묘 문제는 보상을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이 문제도 있고 경기 문제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저희한테 1,800억 우선 배당하고 만약에 1,800억 이하로 떨어지면 저희는 땅을 갖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는 4,400억을 확보하고 땅값이 10%가 떨어지면 1조 5천억을 투자한 그 민간 투자자는 적자가 돼버립니다. 손실을 보게 되는 네네. 거죠. 이게 제일 큰 위험이죠. 네. 이어서 아까 오전에 그 대장동 관련해서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보고받고 모른 척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잘못된 지적이 자꾸 반복이 되고 있어요. 네.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메트로 협약 당시에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조항이 있었습니까? 그건 없었던 것으로 알고요. 네.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당신은 미분양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었기 때문에 더 나빠지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 고정이익으로 해라라는 게 성남시 지침이었고 그게 공모 지침에 들어갔고 그걸 전제로 응모를 했고 그중에서 가장 이익을 많이 주는 업체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일선 직원이 땅값이 나중에 확 오를 경우에 환수하는 조항을 만들자고 하니까 아마도 당시에는 제가 전혀 보고받지 못한 일이긴 하지만 그 사실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김은혜 의원께서 제가 그때 알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이런 얘기는 전혀 들어본 바도 없고 다만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나오기를 그 자꾸 삭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삭제가 아니고 이 실무부서의 협의 과정에서 나중에 언론에 받자고 하니까 그럼 내릴 경우에 고정이익이 줄어드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내부 판단이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낸 것에 불과한데 마치 그때 그걸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하거나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처럼 자꾸 왜곡하고 허위 주장하고 있어서 답답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공모지침서나 또 사업협약서에 공사의 개발 이익으로 제1공단 조성하는 재원, 그다음에 사전 확정 이익 이 내용만 들어있지 초과이익 환수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있었는데 삭제했다는 건 가짜 뉴스인 거죠. 그렇죠. 그 아까 제가 첫 질의 때 이제 사전 확정이익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게 이제 안정적으로 이익을 확보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들면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변동금리로 합니다. 내릴 것 같으면 고정금리로 합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개발 이익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는데 그때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게 우리의 예측이었고 그렇다면 우리는 고정이익을 확보한다. 더하기 공무원에 대한 로비나 비용을 부풀리는 회계 조작을 막자. 이것 때문에 고정이익으로 하라. 이게 확고한 성남시 방침이었습니다.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으려면 확정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두 개 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예측보다 오를 경우에 부담을 좀 나누자 그러면 그럼 예측보다 내릴 경우에 부담도 해라. 이게 상식 아닙니까? 누가 그러던데 만약에 공모 협약에 고정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땅값이 더 오를 경우에 더 부담하는 거를 민간 업체가 수용을 하면 그 민간 업체가 배임죄가 됩니다. 그렇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전 확정이익 방식은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서 처음 적용된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예. 이전에 저희 해봤는데 그때 이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고정이익으로 한 거죠. 제 생각에는 저는 설계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사실 이건데 그 설계 내에서 그 투자자들끼리 지분을 나누고 지분과 다르게 이익 배당을 하고 그 배당된 이익을 부정하게 국민의힘 같은 정치인한테 갖다 주고 이러는 거를 제가 설계한 건 아니고 공공의 몫을 얼마를 어떻게 안전하게 확실하게 가장 많이 확보하느냐를 설계한 겁니다. 그중에 핵심은 고정이익이었는데 그 이유는 위례신도시 얘기를 아까 드렸던 것처럼 비용을 부풀려 가지고 최소한 2천억은 남았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엔 분양가가 평당 200만 원이 올랐기 때문에 300억밖에 안 남는다고 150억을 배당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무원들 장난칠 가능성도 많고 또 매수 가능성도 많고 비용 부풀리기 회계 조작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SPC를 만들든지 민간이 합동을 할 때 무조건 최대치로 고액을 확보하라고 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게 사실은 성공했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1,100억을 나중에 2년 후에 추가 부담시키면서 제가 공산당 뭐 빨갱이 이런 소리까지 듣게 되는 거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100% 환수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모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지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TF가 계획한 대로 유동규가 속한 성남 도계공 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을 민간 공동 사업으로 본격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본격 추진할 때는 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이 결혼이라 유동규가 이제 사장 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닙니다. 예. 이때가 이제 사장이 있을 때입니다. 2015년도 초반, 2014년. 네. 지금 2012년 거 내놓으셨는데. 12년 매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그래 결국은 이제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이런 분들이 이제 대박을 터뜨리게 되고요. 또 유동규가 뒷돈 받은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한편 이러면서 유동규는 이제 증인이 선거 때 공약한 그 공원 만드는 거 이것도 이행하게 되고 또 성남 재난지원금 등으로 나중에 들어가는 선거용 자금도 챙겨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 회계가 선거용 자금일 수는 없죠. 자, 이제 선거 전에 이게 이제 집행하겠다 18만 원씩 성남 시민들에게 집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는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시장 우리 저 증인께서 유동규와는 시장 전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알아오셨습니다. 선거 전부터 같이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 쭉 있습니다. 네,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 선거를 도와준 거 맞습니다. 네. 충성을 다했어요. 유동규는 저 증인께 충성을 다한 게 아니라 배신한 거죠. 그렇게 또 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증인을 도왔다는 말씀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저를 괴롭힌 거죠. 이런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측근 중에 측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도지사가 되자마자 측근이면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시켰죠. 그러니까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안 시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도지사 되고서 바로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시켰잖아요.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보다 훨씬 높은 자리 아닙니까 이게? 경기관광공사는 직원이 제 알기로는 60명인가요? 아주 소규모 재단입니다. 소규모. 그래도 이 성남 도시개발 성남관광공사 사장은 선호하는 직이고 그런데 이 유동규 씨가 이 성남 관광공사 사장하고 뭐가 어울립니까? 그래서 하여간 시킨 거에 대해서 이렇게 중책으로 임명한 거에 대해서 볼 때는 상당히
능력을 인정하고 또 측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동규는 이렇게 이제 증인께 충성을 다하고 제가 볼 때는 주군으로 모신 것 같은데요. 이제 증인은 뭐 유동규가 배신했다 이랬는데 엊그저께도 행안위에서 행안위 국감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압수수색될 때 또는 체포될 때 증인에게 뭐 내가 이런 상황이다 해가지고 뭐 전화하신 건 없다면서요. 통화 안 하셨다 그러셨죠? 이 친구하고 통화한 예가 최근에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이라고 하면 얼마 동안입니까?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이게 그럼 만난 적도 없고요? 사표 그러니까 이게 이분을 제가 본 게 관광공사에 380억 원을 출연해 달라고 이걸로 영화 제작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은 후에는 본 일이 없는 것 같고요. 그게 언제입니까? 그건 작년 여름쯤이죠. 한 1년 네, 제 기억엔 전입니까? 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안 된다 했더니 작년 12월에 제 시간, 사표 던지고 나가버렸어요. 예,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후엔 연락한 일이 없습니다. 제 시간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체포나 압수수색에 대해서 정진상 또는 비서진 누구에게도 보고받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게 뭐 인터넷에 다 뜨고 난리가 났는데 그 무슨 굳이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책 회의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대책 회의 사후 대책 회의 사후 사전 대책 회의도 이 비서진들끼리라도 한 적이 없다.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한다. 그 남의 개인적인 일을 참 도나 캠프에서 공표. 이건 증인은 전혀 모른다. 네, 저는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네. 예.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좀 있어서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이종배 의원님 제가 질의하시는데 중간에 자꾸 약간 방해한 것 죄송한데 간단하게 좀 사실이 아닌 얘기를 자꾸 하셔서 그런데 무슨 주군이니 무슨 핵심 측근이니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뭐 측근의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선거를 도와줬던 건 사실이고 또 관계 있는 것도 사실이고 성남시 본부장을 한 것도 사실인데 정말 중요한 인물이었다면 사장을 시켰을 거다. 근데 8년 동안 사장 안 했거든요. 안 시켜준 것이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온 다음에 그 관광공사 60명 소규모 이게 산하기관을 맡긴 했는데 저희가 무슨 우리의 정치적 미래를 의논하거나 아니면 실시간 현안에 대해서 의논을 하거나 그런 사이도 전혀 아니고 사표 던지고 나가버린 다음에 이번에 대선 경선에도 전혀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무슨 우리 주변 사람들과 인연이 있으니까 무슨 자기들끼리 뭘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들은 바로는 나중에 작년부터 이혼 문제 때문에 집안이 너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아마 그 체포당할 당시에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침대에 들어 누워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그걸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그 얘기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른 거울 광주시 갑 소병훈 의원입니다. 제가 올해로 경기도 국정감사에 4년째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이 재임하는 동안 20대 국회 전반기 2년은 행정안전위원으로 왔었고 후반기 행안위는 후반기 그리고 이번 전반기 2년은 국토위원으로 이제 국정감사에 참석했습니다. 네. 그동안 그 국정감사를 하면서 이재명 지사님의 그 변하지 않는 몇 가지 정책 방향을 제가 봤는데요. 오늘 국감 시작하면서 인사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이런 부분을 4년 내내 쭉 지키면서 경기도 지역의 일종의 지역의 균형 발전에 큰 뭔가 그 도템이 됐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규제 연계형 지원 정책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규제가 과중한 11개 시군에 대한 특별 지원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로 그 지난해 경기도 주요 기관의 본사를 그동안 소외되었던 경기 동북부 여러 지역으로 분산 배치한 걸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경기 이것도 경기도 균형 발전 정책의 하나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4년간 그 경기도의 그 균형 발전 계획은 잘 진행됐습니까? 뭐 거기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일단 눈에 띄는 걸로는 이 남부에 집중되어 있는 산하 공공기관들을 북동부 지역으로 옮기는 것인데 거의 대부분을 지금 옮기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성공적이었고, 두 번째는 재정 집행의 비율을 올려주는 것인데 그건 역시 아까 말씀하신 규제 연계 지도를 만들어서 규제 강도가 강할수록 재정 지원을 더 늘리는 이 정책으로 상당 정도 보완이 됐다고 보고, 세 번째로는 SOC가 중요한데 사회 기반 시설이 중요한데 이 사회 기반 시설 투자 비용이 과거에는 남쪽 6, 북쪽이 4였는데 지금은 북쪽 6, 남쪽 4로 바뀌었다 이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그 지금 평택과 파주의 산업단지를 합동 결합 개발을 해가지고 이 평택 쪽의 개발 이익을 파주에 지원해서 그쪽도 산단이 아주 싸게 분양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저도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저거 이제 경기도가 수도권이면서도 대단히 그 지역 간 편차가 심한 지역이어서 늘 걱정했고 그런 부분을 경기도에 요청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지사님께서 그동안 그 경기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정책 기조를 예를 들면 전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쓴다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경기도가 국방 외교 빼고는 다 있는 종합 행정을 하는 곳입니다. 농촌도 있고 도시도 있고 싸우지 않으면 이 격차도 있고 이 전국의 축소판인데, 대한민국 역시도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과제고, 말씀드린데도 재정 배분, SOC 투자, 산업 배치, 뭐 교육 산하 기관 배치 이런 데에서 지방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성장 발전이 가능하다, 그 생각을 최근에 더 확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주요 기관의 본사를 그동안 소유됐던 지역에 옮겼듯이 지금 아직도 우리 그 노무현 정부 때 시작했던 중앙의 그 일부 주요 기관들의 지방 이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그 주요 기관이 지방에 이전하면 자연스럽게 인구도 따라서 분산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좀 우리 지사님께서 이제 후보도 되셨으니 대통령이 되어서 그런 것도 균형 발전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엊그제 정부에서 인구 소멸 지역 89군데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그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한 이유는 지방 소멸에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이 여러 군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그 89군데 중에서 가평군하고 연천군이 들어갔습니다. 지사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그 가평이나 연천 같은 데는 LPG 배전망 시설이랄지 상하수도 시설, 공원 이런 식으로 그 사회 인프라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인구 소멸 지역에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문화 인프라나 이런 걸 더 깔아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 그러니까 그 전국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예컨대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그런 그 나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경기도 역시도 이제 수도권이라고 하면서도 소외되고 또 인구가 감소하고 소멸의 위협을 겪는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두 곳이나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은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 사실 결국은 정부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결국 경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농촌 기본소득이라는 걸 도입해서 이 농촌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에게 고정적인 생계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예를 들면 무슨 무주군이라든지 뭐 평창군이라든지 저기 대구의 무슨 의성이나 이런 아주 좀 외진 곳에 일정에게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돼서 그 동네 안에서 돈이 돌아가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는 아마 귀농 귀촌하고 또 지역 활성화가 될 것이고 소멸 방지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사실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대대적으로 추가로 추진해야 되고, 또 지방에 대한 인프라 구축도 좀 더 강화해야 되고, 재정 지원도 강화해야 되고, 또 산업 배치나 교육기관 배치 등에서도
당장은 손실이 좀 나더라도 좀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와 관심이 꼭 필요하다. 그게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사님 오전 답변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사께서는 제가 자본금과 투자금을 혼동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화천대유의 사례라면 그 지적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말한 것은 출자금이 전부인 천화동인이거든요. 천화동인 사호가 8,700만 원 출자해서 1,000억 받은 거 사실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알 수 없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엉뚱하게 저더러 혼동한다고 지적하시면 안 되죠. 지사님이 혼동하신 거죠. 근데 그 점은 사실 아닙니까? 뭐 네, 5천만 원 됐습니다. 투자했던 그것만 확인하면 그건 좀 됩니다. 다르겠죠. 네. 그다음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버린 문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서가 제가 알기로는 공모 제한 지침서로 알고 있는데 지사님은 계속 사업 계획서로 말씀하세요. 어느 게 사실인지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초과 이익을 그 추가 환수하자는 얘기는 공모에도 없는 얘기고 또 응모한 사람들에게도 없는 것이고 사업 협약서에도 없는 초과 이익 얘기인데 환수 조항 그 조항을 넣자고 했는데 빼버렸다. 그게 이 아까 논란 자체가 없었다. 사실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원래 없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떤 문서 그건 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저도 구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문서에 대한 그게 어떤 문서인지를 정확히 좀 저도 확인해서 모릅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 없습니다. 저도 못 그다음에 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장동 사업 전망을 따지는데 아까 그 지사님께서 이제 제시한 피켓은 경기도 전체 미분양 현황 피켓을 드셨어요. 이것은 제 질의를 호도하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대장동 사업의 전망을 경쟁 입찰에 참여한 하나은행, 산업은행이 엄청나게 좋게 그 높은 수요를 전망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린 거고 그것은 그 이유는 판교 테크노밸리 주변이라기 때문에 높이 평가한 거거든요. 그리고 당시 2015년은 전문가들 얘기가 다 아파트 전망이 바닥을 쳐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경기도 전체 미분양 피켓을 드셨어요. 그것이 국민들이 혼동을 불러일으킨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업 범위를 택지로 한정한 것이 이 천문학적인 민간 특혜 사업의 의혹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그 이유를 모른다고 답을 하셔서 제가 좀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셔서 그 종합국감 전에 좀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계세요. 그 다음에 제가 좀 그 이어서 오전 질의에 이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유동규 씨는 우리 지사님이 임명한 거 맞죠? 아니 그러니까 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 그러니까 지사님 제가 제 질문에 임명을 답을 했는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을 했는지 아니면 임명 그게 안 제 하셨어요? 권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사님이 임명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사인을 했는지 그러니까 제가 권한을 저한테 있었던 건지 아니면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지사님. 아니 그게 있을 수 있죠. 책임지실 수 있어요, 그거? 예? 아니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그렇게 논란이 됐는데 그 아니, 내용도 확인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제가 자료를 구할 수가 없다니까요. 국정감사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매우 무책임하고 좀 비겁하게 느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자료들도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것 중간에서 저희가 보고받은 배신감을 거예요. 느끼셨다고 하는데 그럼 배신감을 느끼신 이유는 뭐예요? 제가 공직은 청렴하게 해야 되고 절대로 막이 들으니까 거기 넘어가지 말라고 정말 조회 때마다 수없이 제가 얘기를 해서 그 영상들이 아직도 돌아다니는데 여하튼 저의 선거를 도와주고 어쨌든 인연이 있어서 일을 한 그 사람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니까 일선 공무원도 아니고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사님이 얘기죠. 유동규 씨 인사권에 대해서 사과한 것을 제가 네, 언론을 제 통해서 잘못이죠. 봤는데 네, 네, 왜 말이 제가 조금만 달라지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사과하신 적 없으세요? 사과했죠. 지금도 뭐 아쉽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출직 지도자는 인사권을 통해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시민의 편이 아니라 투기 세력 편에 한 몸이 됐던 것은 제가 뭐 제 그렇게 책임이죠. 함으로써 지금 이제 이 대장동 사업이 최대의 민간 특혜 사업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된 건 아니죠. 결국은 시민이 부여한 인사 권한을 투기 세력에게 사실 넘겨버린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그냥 배신감을 느낀다 이 정도로 책임에서 자유로우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아마 우리 국민들이 더 큰 인사권을 절대 맡기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책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네, 의원님 지적 아프게 제가 받아들입니다. 제가 관할하고 있던 이제 정규 공무원 또 산하기관 이런 데를 다 합치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한 5천 명, 경기도 같으면은 한 2만 아마 몇천 명쯤 될 것 같은데 그 모든 사람들이 제 지휘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일부라도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인사권자로서 당연히 책임을 느끼고 특히 자신의 권한을 이렇게 오용했다고 하는 의심을 받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느끼고 사과드린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역시 또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초과이익 환수의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당시에 1조 5천억이 투자됩니다. 1조 5천억이 투자되는데 그 1조 5천억을 투자하고 민간 사업자가 가지게 될 개발비 아니 잠깐만요. 1,800억을 아까 저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에요. 제가 여기 지금 표시를 해놨어요. 잠깐 답변이 제대로 안 된 분야예요. 예. 그러니까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되냐, 즉 비율로 수익을 확보해야 되느냐, 확정이익으로 하느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상기에는 변동금리로 하고 금리 하락기에는 고정금리로 하는 게 은행의 입장이고 또 민간의 입장은 반대로 하고 싶은 게 당연한데 이거는 일방적 행정처분이 아니고 협상에 의해서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공모 당시에 이미 그 확정이익으로 나갔고 그걸 전제로 응모를 했고 그런데 협상 도중에 세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하위 직원이 초과이익에 대해서 환수합시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그게 도시공사 내에 간부선에서 채택이 안 됐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언론을 보고 알게 됐고 그 문서는 저도 지금 어떤 내용인지 정말로 궁금한데 제가 입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앞으로 저도 좀 구해서 보고 싶은데요. 중요한 거는 이미 확정이익으로 공모, 응모, 협상하고 있는 과정에서 소속 직원 일부가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공모 내용에도 반하는 것이고 또 상식에도 반하는 것이고 상대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고 만약에 강제를 하면 협상이 깨질 것이고 협상이 깨지면 소송이 들어와서 몇 년 지난 다음에 패소해가지고 이 사업이 표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네. 당시로서 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게 제 말씀이고요. 그거를 제가 그 당시에 알아서 이걸 하지 말라 그랬다든지 뭐 보고를 받았다든지 하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건 들어본 일도 없는 게 상식에 맞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 보도들은요 포털만 열면 수천 건이 나옵니다. 이 그 기사 내용들만 보면 이 대장동 사업을 한 성남시와 성남시 도계공은 직무유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기 채널 A에서 나온 협약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7시간 새에 사라져. 이 건은요 정말 악의적인 기사입니다. 그 이현철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개발 2처장인가요? 이 사람이 성남시 의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결과지를 보니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졌더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요 그 사람이 도시개발과 관련한 그 전문가라면 대단히 무지한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주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방금 지사께서 말씀하신 손실 부담금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2014년도 15년도에 우리 부동산 경기는 정말 최악의 침체 기간이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그러면 추가이익 환수 조항을 넣는다고 하면 파이낸싱을 하는 대주단에서
그러면 손실부담금의 조항을 안 넣자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이현철 차장을 저는 증인으로라도 채택해서 반드시 추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감합니다. 네, 이 그 LCT와 성남 대장동 사례를 비교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비유일 것 같다고 아참 제가 그 깜빡했는데요. 아까 모두 발언 오전 발언에서 동료 의원님 실명을 거론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상정 의원님 죄송스럽습니다. 네. 좀 이따가 할게요. 예, 성남 대장동 사업과 부산 LCT 사업을 비교를 하자면 조용히 해봐요. 그 성남 LCT 사업은 다 아시다시피 네. 부산시에서 기반 시설로 1,224억을 지원한 사업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찌했습니까? 공공안수 제로 아닙니까? 그리고 그 LCT에는 부산의 저명한 인사들이 집안 지식 다 갖고 있다라는 게 확 드러난 사실이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쭉쭉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대장동 사업은 이거는 5,503억이라는 공공 환수와 함께 도시기반 시설 5천억이 넘는 도시기반 시설을 한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공이익 환수를 그렇게 관심 있으시면 국민의힘에는 이 부산 LCT에 가서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예. 그리고 저는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 의왕 백운밸리와 성남 대장동 사업을 좀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방식이 좀 달라요. 우리는 우선 확정 배당이고 여기는 사후정산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익금을 나중에 추산해 봤을 때 의왕 백운밸리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마이너스 140억 정도 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 대장동 사업은 진짜 지구 외의 것만 해도 5,503억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도시개발법상에 초과이익 환수와 관한 내용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도의 불비에서 나오는 그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토위의 국토위원장이신 이현승 의원께서 주택법과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이 대장동 사태를 쭉 이어오면서 향후에 이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한 제도를 어떻게 정비해야 될지 이제 저는 대통령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전 국민의 뜨거운 감자로 자리매김한 이 도시개발 사업을 어떻게 제도 정비를 하실 건지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사회의 가장 문제가 이게 부동산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을 띠더라도 일하지 않고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토건 비리 세력들이 정치 권력과 유착하기만 하면 부산 LCT처럼 그냥 적은 돈 내고 원가에 땅 사서 엄청난 이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조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저는 인허가권을 포함한 용도 변경, 형질 변경 이런 권한을 행사해서 생겨나는 개발 이익, 토지 증가분에 대해서는 몇 %가 아니고 그 자체는 기본적으로 다 환수해야 되고, 두 번째는 민간에 맡기면 회계 조작을 통해서 이익이 없다고 비용을 부풀리기 때문에 인허가권 행사를 통해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저는 국토개발청 같은 걸 만들어서 LH 가는 사업들도 환수하고, 또 지방공사들이 할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지방공사가 할 수 있게 자금을 민간에서 조달해야 되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무슨 기금 등을 통해서 사업성이 확인된 거는 공공의 기금 지원도 해주고 해서 개발 이익을 아예 개인 사유지의 사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익이 생기는 건 놔두더라도 이런 공적 권한을 행사해서 생기는 이익들은 100% 환수하는 조치를 꼭 취해야 되고, 제가 꼭 해보고 싶은 일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개발 불로소득을 없애는 겁니다. 의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시고요. 특히 우리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또 국민의힘 당도
개발 이익 왜 환수 못했냐? 공공개발을 했어야지 민간 개발을 왜 놔뒀냐? 왜 민간의 일부라도 개발 이익 줬냐라고 막 이렇게 소리 높여서 동조해 주시는 상황이니까 저는 국회에서 이런 법률을 만들 때 국민의힘이 반대도 못할 것이고 특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저번에는 그 당시에는 전부 왜 민간 개발해야지 공공 개발하느냐고 이 언론들이 난리였습니다. 시장에 맡겨라. 근데 지금은 태도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왜 환수 못했냐 이러고 있으니까 이 보수 언론들과 이제 보수 야당도 동의하는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서 원천적으로 불로소득 개발 이익 없도록 만드는 제도를 신속하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울산 중구의 박성민 의원입니다. 지사님께서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때문에 못했다. 또 뭐 국민의힘 때문에 못했습니까? 한 10가지 정도 되시던데. 국민의힘이 LH공사의 공공개발을 압박해서 포기시켰고 민간개발 방식으로 했으면 시민이 거지가 됐을 거다. 국민의힘 또 정권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때문에 못했다. 그렇습니다. 다 외우셨네요. 국민의힘 시의원 때문에 또 못했다. 맞습니다. 아니 저 지사님, 저도 뭐 자치단체장 하면서 의회하고 뭐 이렇게 같이 생활했습니다만은 시의원들이 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의결권이 있습니까? 시의회가? 지방채 발행을 막았고요. 지방채는 지방채는 모라토리엄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성남시 자체가 모라토리엄이었는데 시의회에서는 당연히 지방채 발행을 막을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이 아니고 이 사업 아까 영상 보셨지 않습니까? 이 영상에 적자 나니까 하지 말라가 의회의 반대 이유입니다. 늘 몰랐다. 아니면은 뭐 만약에 뭐라면 그렇게 가정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뭐 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시의회가 어느 게 진인지를 알고 나갔습니다. 있습니다. 늘 상대당 탓만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탓만 하지 마시고 지사님이 겸허하게 이건 내가 미처 참 네. 실수였다. 이런 모습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겸허하게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말씀해 주시고 국민의힘이 막은 게 클레오파트라 사실입니다. 코가 1cm만 낮았더라면 세계 역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뭐라면 이런 발언하지 마십시오. 막은 거에 대해서 먼저 반성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개발 방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정인께서 늘 민관 합동 개발이 아주 훌륭한 채택이었다. 혹은 민간 개발 방식은 안 좋다. 공공 개발 방식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이렇게 했는데 민간 개발 방식은 어떤 방식이 있는지 아시죠? 민간 개발 방식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방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수용 방식도 있고 환지 방식도 있고 혼용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한마디로 땅을 일괄 매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합원을 구성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또 권리 이전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자유로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공공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모든 게 개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가 주질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여러 가지 자금 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익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배분하기 나름이지 공공이라고 해서 다 나쁘고 민간이라고 해서 다 옳고 아니면은 지사님께서 했던 민관 합동 방식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데 의원님 같으면 공공개발을 국힘이 의회가 막는 상황에서 민간 개발을 허용할 수는 없고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고요. 제가 의원님한테 단체장 하셨다니까 의원님은 이런 식으로 인허가해서 민간 개발하는 거 말고 일부라도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거 해보신 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죠. 당연히 있죠. 어떤 거 하시는지. 지자체장이라면은 그 지사님 표현대로 공공 환수 그게 결국에는 도시기반 시설이라든지 공공용지 조성이라든지 기부 체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보십시오. 2000년 이후에 전국의 도시개발 사업을 보면은 공공으로 했던 사업이 224개가 있고 민간으로 했던 사업이 327개가 있는데
지사님이 선택했던 민간 플러스 공공 합동 방식 11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경기도에만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방식만 가지고 뭐 이익이 있었다, 시민들에게 이익을 봤다, 어떻게 했다 하는 거는 오히려 지사님이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공공화수 많이 한 건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게 설계자가 범인이다. 돈 가진 자가 도둑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조폭을 소탕을 하는데 돈 나누어선 행동 대원부터 먼저 잡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획하고 설계한 두목부터 잡아야 되겠습니까? 예? 설계한 사람이 두목입니다. 두목이 제가 보기엔 돈 받은 사람. 돈 나눈 사람은 공범이고 행동대원이고 설계한 사람이 주범이고 설계한 사람이 범인입니다. 특검을 해서 명명백백하게 예, 자, 뭐 짧게 의원님, 답변 좀 해주시죠. 네, 예. 의원님. 범죄를 설계한 사람이 범인 맞습니다. 그런데 총을 설계한 사람이 전범은 아닙니다. 비행기를 설계했다고 해서 9.11 테러 설계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이 설계는 자 아니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좀 하게 내비두세요. 예, 답변하십시오. 네. 이 사건의 가장 큰 설계는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한 겁니다. 뭐냐? 개발 이익을 민간이 가지도록 분양가 폐지하고 상한제 폐지하고 민간이 개발 부담금 덜 내게 만들고 또 수의계약해서 택지 취득할 수 있게 만들고 결국 또 압력 넣어가지고 LH가 이미 하고 있는 것까지 다 포기시켜가지고 개발 이익을 민간이 갖게 한다가 가장 큰 우리 국힘의 설계입니다. 이 설계 속에서 제가 최대치로 민간 이익을 줄이고 공공 이익을 환수하는 설계를 제가 한 것이고 이 민간 이익목 안에서 누가 이익을 가질 것인지 누가 돈을 많이 낼 것인지 이 돈을 어디다 쓸 것인지 이 설계는 제가 아닌 이 민간 영역에서 했는데 이 민간 영역에서 이 설계에 따라서 이익을 본 것은 푼돈 받으신 원유철, 잔돈 받으신 반대군요. 아까 잔돈 받으신 원유철 뭐 이런 분들 부인 이런 분이고 푼돈 받으신 그 곽상도 의원 아들 이런 분들이고요. 앞으로 이 이익을 누군가가 또 나누게 될 텐데 그 나누게 될 사람들은 저하고 원수가 되다시피 한 게 그 개발 사업자들인데 개발 사업권을 뺏겼으니까 원수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저가 아니라 누군가가 저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줄 것 같은데 굳이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보다는 국힘에 가까운 쪽일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서울시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역사에 크나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일찍이 피감기관과 감사위원이 짜고 치는 국정감사를 진행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단히 유감이란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서울시 국감장에서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이 제기한 백현동 개발 관련 3대 특혜 의혹 제기가 날조됐다는 것을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판넬 자료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판넬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납득이 안 되는 토지 수익 계약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에게 묻겠습니다. 주어가 왜 없습니까? 네, 의혹 제기했으니까요. 이거 수익 계약을 누가 했습니까? 네, 지사님 이 땅 수익 계약한 주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식품연구원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땅은 한국식품연구원이 아니 박성민 의원님 동료 의원 질의할 때 좀 조용해 주세요. 끊어주세요. 한국식품연구원이 민간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네. 감사원 보고서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이재명 지사에게 특혜라고 묻는 겁니까? 이게 조작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는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거를 국토부가 요청을 해서
팔았는데 안 팔려가지고 유찰이 몇 년 동안 되니까 네, 지사님. 수익이 간 겁니다. 예. 두 번째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것도 왜 주어가 없습니까? 누가 성남시에 용도 변경을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2014년 4월 22일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PPT 자료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정부의 협조 요청에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해 준 것인데 이것을 왜 이재명 지사의 특혜라고 묻는 겁니까? 이것도 국힘의 조작입니다. 아니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자, 세 번째, 임대주택 부지를 분양주택으로 변경 특혜 제공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막무가내식 주장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 좀 하시고 의혹을 제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통상 개발 사업자는 당시의 부동산 시장과 자신들의 재정 상황을 검토해서 해당 부지에 임대주택을 지을 것인지, 임대주택을 지어서 장기적인 임대 수익을 꾀할 것인지, 분양으로 단기 수익을 낼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변경하는 절차는 업체가 요청하면 해당 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서 승인하는 절차인데요. 이런 변경 승인 절차는 그렇게 까다롭거나 어려운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특혜가 개입될 소지가 없다라는 게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의 의견도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더욱더 가관입니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분양이익을 비교했던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비교하려면 임대 수익과 분양이익을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식적인 문제에 특혜 딱지를 붙이는 것은 국민의힘이 행정에 무지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왜곡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아무 말 대잔치에 몰두하다가 월요일 날 행안위 국감에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감장에서 소설 신작과 함께 바로 이 사진을 꺼냈다가 망신을 당한 적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조작이고 왜곡입니다. 특혜 의혹을 제기하려면 수의각을 맺고 용도지역 상향을 요청한 박근혜 정부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에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현동 개발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정부 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네, 백현동 개발 사업에 우리 성남시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걸 제가 묻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의 정부 방침은 뭐였냐면 똑같습니다. 이거를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은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토지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분양 수익을 수천억씩 취득하는 건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 단지가 아니라 업무 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럴 때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그거 국토의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은 43조 6항이 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반영은 해주는데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주겠다. 이렇게 또 다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이거 사셔도 건축 허가 안 해줍니다. 요만큼만 해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 부지 5곳이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는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2, 제2판교 테크노밸리로 개발했고 LH 부지는 서울대가 500억 싸게 인수해서 의생명 단지를 만들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나머지 이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임대 아파트,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종전부동산 활용용도 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 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주는데 그냥은 못 해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거를 내놔라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 부지를 저희가 취득했습니다. 자, 정리 취득하는 좀 조건으로 용도 변경도 해주고 그다음에 아까 그 제시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뭐 김은혜 의원께서 많이 준비한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걸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준 건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분양을 임대로 바꿔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 조건에 용도를 바꿔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 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거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박상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사님, 오후 질의 들어서 자연스럽게 이 화천대유 사건을 통해서 과연 문제의 본질이 뭔가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문제의 본질은 개발 이익을 어떻게 공공에 환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참석하셨던 그 토론회에서도 나왔던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본 5가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익사업 앞으로는 반드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해서 공공택지에는 공영개발 원칙을 확고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와 관련된 공공주택 특별법도 저는 80%까지, 심상정 의원님은 100%까지 지금 발의를 해놓으셨는데요. 이런 법률들을 개정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앞으로도 민관 합동 방식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이 민간의 초과이익 문제가 여러 가지 논란이 됐는데 앞으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수익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개발이익 비율, 귀속 비율 상한제를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갖춰놔야 그것이 도시개발특별법이든 이런 법제도로 갖춰놔야 더 이상의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민영개발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공공개발로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데 민영개발을 할 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전 협상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자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데 이게 법적 근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 협약에 법적 근거를 아예 만들고 개발이익 환수 비율도 50% 이상 상향을 해서 앞으로는 민영개발에서도 초과이익들이 과도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우리 지사님께서 시장하실 때 여러 가지 개발하려고 할 때 어려웠던 것이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종합적인 공영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방도시개발공사법을 좀 만들어서 앞으로 튼튼하게 건전하게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이익에 복무할 수 있도록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용을 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민간 매각을 최소화하고 또는 토지 비축은행 등을 만들어서 그런 공공의 택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5가지 교훈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아주 훌륭한 그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다 좀 한두 개만 좀 더 하면
이게 공공개발을 못하는 이유는 제도적 한계도 있지만 지방공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체 발행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성남시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한도가 1,000억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으로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중앙의 토지개발청 같은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거기다 위탁해서 하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금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발을 전담하는 정부 기관을 신설해서 이렇게 행정 권력을 행사해서 개발 이익이 생길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 규모 이상은 정부에서 맡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공공개발 이익 도민 환원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셨고 이것을 네. 법제화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공공개발 이익 도민 환원제는 어떤 내용입니까? 좀 비슷한 내용이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제 성남시에서 개발 이익 공공 환수라고 하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일단 위례 신도시는 150억밖에 못 벌었지만 확정 이익 제도를 통해서 대장동에서 5,500억을 환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경기도에서도 저희가 확대해 가지고 개발 이익 도민 환원제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뭐 소규모로 성과는 좀 나서 540억 정도를 기금으로 적립을 했고 그 중에 일부 사업들 현덕지구 같은 사업들도 저희가 일부 공공 환수를 하는 장치들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이게 국가 단위에서 전국을 상대로 이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는 우리 국민들의 이 어려운 삶을 개선하고 싸게 집을 지어서 공급하는 그런 재원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간 최소 수십조 원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 성남시에서 했던 공공개발이익 공공환수 제도를 국가 단위로 꼭 도입해서 다시는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박탈감 느끼고 또 여기서 엄청난 개발 이익을 얻은 사람들이 정치권과 결탁해가지고 무슨 50억 클럽이니 무슨 푼돈 잔돈으로 매억 몇십억씩 주는 이런 일들을 반드시 봉쇄해야 되고 또 충분히 봉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의지겠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은혜 의원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오후 질의가 시작한 지 벌써 2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원활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4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